이렇게 리프팅 없이 젤 시술을 오래 하실 수 있게 하는 젤 시술 전 꼭 알아야 하는 프리퍼레이션 팁 5가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알고 쓰는 젤리핏 알스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입니다. 여러분 젤리핏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다양한 컬러들로 깔끔하게 컬러링도 하시고 예쁜 아트도 하시고 젤리핏의 많은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원장님들의 뜨거운 사랑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깔끔한 컬러링도 좋고 예쁜 아트도 좋고 광 좋은 탑젤들도 다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뭘까요? 샵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손에 직접 시술을 하실 테고 셀프 네일러분들도 본인 손에 직접 시술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정말 사람의 손톱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리프팅 없이 유지가 되느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알스젤, 바로 유지력 오래가는 젤리핏 올바른 젤 프리퍼레이션 방법입니다. 와. 네일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젤 시술 전 꼭 지켜야 되는 준비사항 5가지, 젤 리프팅 없이 오래 유지하실 수 있게 만드는 이 꿀팁들 전부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프리퍼레이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프리퍼레이션과 리프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프리퍼레이션은 영어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준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일아트에서 사용되는 뜻은 사전 작업, 준비 작업이라는 뜻으로 젤을 시술하기 전 손톱을 오래도록 리프팅 없이 접착되기에 딱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프리퍼레이션의 상태가 젤의 유지력을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리프팅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프팅 이름 그대로의 뜻은 까짐, 들뜸이라는 뜻이에요. 젤을 시술하고 큐티클 혹은 프리엣지 부분에 이렇게 젤이 까지는 현상 있을 거예요. 간혹 통째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 모두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모델분이 좀 창피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리프팅 없이 젤 시술을 오래 하실 수 있게 하는 젤 시술 전 꼭 알아야 하는 프리퍼레이션 팁 5가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프리퍼레이션의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시술하는 젤뿐만 아니라 일반 팔리쉬 시술, 아크릴 시술 등등 다양한 시술에서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프리퍼레이션 방법이 굉장히 가지각색이에요. 왜냐면 내가 팔리쉬 시술을 할 것인지, 젤을 시술할 것인지, 아크릴을 할 것인지 이후에 어떤 시술을 할 거냐에 따라서 손톱의 사전 준비 상태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젤 네일의 프리퍼레이션 5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맨손이 있습니다. 고객님 손에 있던 젤을 드릴을 사용해서 오프를 진행을 했고요. 드릴이 없다, 아니면 아직 드릴이 익숙하지 않아서 젤 리무버로 오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여기 깔끔하게 젤 제거하기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맨손톱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쉐입을 잡아주실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파일과 샌딩의 그릿입니다. 손톱의 모양을 잡기 위해 파일링을 하고 손톱 및 거스러미를 정리하거나 손톱 표면에 애칭을 주기 위해 샌딩 버퍼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애칭이라고 하는 거는 젤 시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손톱 표면 또는 프리엣지, 이렇게 젤이 밀착되는 부위에 약간의 요철을 만들어 줌으로써 젤의 밀착력과 유지력이 높아지도록 해주는 일종의 어떤 뭔가 그런 연결고리 같은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연 네일의 이런 우드 파일 그리고 샌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파일 샌딩에는 보시면 다 그릿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많이 보이는 게 180 그릿, 150 그릿, 240, 220, 간혹 100그릿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릿이 있죠. 이 그릿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거친 파일,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운 파일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거칠기의 파일이 자연 네일, 아크릴, 팁 등을 보통 갈아내는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그릿의 우드 파일로 자연 네일의 쉐입을 잡아줘야 유지력이 오래 가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80그릿의 우드 파일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180그릿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220그릿까지는 사용해 주셔도 되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로 넘어갈 경우에는 파일이 닿은 부분의 요철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어서 젤이 손톱에 부착되어 있는 유지력이 짧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보통은 이런 갈색 우드 파일 많이 사용하시죠. 가장 구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간혹 너무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릿을 꼭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세요. 고작 쉐입 한 번 잡는데 무슨 파일까지 골랐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젤과의 밀착력이 가장 높아지는 거칠기인 180 그릿의 파일을 사용해야 젤이 가장 빨리 떨어지기 쉬운 이 프리엣지 부분을 더욱더 완벽하게 유지하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오일의 사용 여부입니다. 오일은 네일 케어 시에 큐티클을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큐티클 제거에 용이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손톱 혹은 큐티클이 건조할 때 수시로 발라주시면 보습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젤 시술을 하기 전에 손톱 혹은 큐티클에 오일을 도포를 하게 되면 손톱에 스며든 오일 때문에 리프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젤 시술 시에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오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젤 리프팅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일을 사용해서 케어하는 시술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오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오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마카다미아 꽃 오일이고요. 이런 수분이 많이 함유된 오일이라면 젤 시술 전에 사용하셔도 리프팅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일이 없다 하시면 오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루즈스킨 정리입니다. 리프팅의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한 무시무시한 루즈스킨입니다. 루즈스킨은요, 손톱과 함께 손톱에서 붙어서 이제 자라나오는 죽은 각질을 말하는데요. 보통 푸셔 단계를 진행하실 때 전부 제거되는 부분입니다. 푸셔를 하실 때 손톱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 위로 쭉쭉 밀어서 시술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푸셔 단계에서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루즈스킨 부분입니다. 젤 시술을 할 때 젤이 손톱에 완벽하게 밀착되어야 하는데 이 루즈스킨은 그 작업을 방해하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큐티클 쪽에서 리프팅이 일어나고 여기 머리카락 걸리고 옷이 걸리고 등등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셔 단계를 하실 때 큐티클을 위로 올려서 세게 밀어낸다는 느낌보다는 손톱 표면에 붙은 루즈스킨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톱을 세게 눌러서 푸셔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면 루즈스킨이 잘 제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푸셔는 손톱 위를 부드럽게 지나간다는 느낌. 하지만 표면에서 이 탁탁탁 걸리는 루즈스킨의 느낌이 있다면 그거를 살살 밀면서 제거하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푸셔를 잘못 사용하시면 손톱 표면을 갈아버려서 손톱이 자라나올 때 울퉁불퉁하게 자라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시면서 푸셔를 진행해 주시면 루즈스킨을 안전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셔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요즘에는 드릴을 이용해서 이런 케어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루즈스킨을 정리해서 케어를 예쁘게 완료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포인트는요. 바로 손톱 표면 정리입니다. 네 번째, 손톱 표면 정리. 파일링 그리고 케어 후에 손톱 밑에 거스러미를 제거하거나 손톱 전체 표면을 정리해주기 위해 샌딩 버퍼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그릿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 그릿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젤리핏의 이 샌딩 버퍼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쪽이 180, 뒤쪽이 100 그릿입니다. 이 에칭의 단계는 손톱 표면과 젤의 연결고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젤이 닿게 되는 모든 손톱 표면에 골고루 샌딩이 다 주어야 합니다. 큐티클 가까이, 사이드월, 프리치 할 거 없이 골고루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샌딩이 닿지 않았다는 곳 리프팅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 단계를 꼼꼼히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큐티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사이드, 반대쪽 사이드, 그 다음에 손톱 표면, 마지막으로 프리엣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톱 표면에 샌딩 버퍼를 세로로 사용해주는 부분인데요. 손톱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요.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탑 플레이트 부분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톱의 결을 정돈해주기 위해 샌딩을 세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젤을 처음 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요. 손톱 표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럴 때에는 정확한 에칭을 위해서 가로, 그 다음 세로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에칭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스트 제거예요. 젤 네일에 적은 먼지, 더스트입니다. 젤 네일과 자연 네일이 닿는 부분에 그 어떤 장애물도 용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루즈 스킨 정리도 표면 정리도 깔끔하게 해놓은 건데 이 더스트의 잔해가 손톱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젤 시술에 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케어, 손톱 표면 정리 후에 클렌저 혹은 에탄올을 이용해 손톱 표면을 닦아주시는데요. 이 단계를 단지 흐르는 물에 손 씻듯이 지나가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젤 시술 바로 전에 진행되는 이 더스트 제거 단계는요. 큐티클 제거, 루즈 스킨 제거, 표면 정리 등등 다양한 단계가 거쳐온 만큼 큐티클 사이드 프리엣지에 쌓여있는 더스트 혹은 이물질들을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닦아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일단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 1차적으로 더스트를 꼼꼼하게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 클렌저를 이용해 다시 한번 닦아주는데요. 와이퍼에 클렌저를 묻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젤이 닿는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젤이 닿을 부분에 전부 깨끗이 더스트를 닦아주셔야만 비로소 젤이 이 위에 올라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프리퍼레이션의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비록 사소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부분 하나하나가 젤 네일 리프팅과 이렇게나 큰 연관이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젤 시술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깔끔하고 오래 가서 고객님의 만족도가 배로 높아지는 예쁜 시술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여기까지 알고 쓰는 젤리핏 알스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어주세요. 안녕.